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모입니다. 자, 이번 2024년도에 시행한 ERP에게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에 시행을 했고요. 2월 13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RP에게 2급을 전날에 했는데 많이 피곤해서 회계 1급은 지금 오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빠르게 영상 업로드를 위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론은 제가 2월 17일에 해가지고 아마 오전 9시에 올라왔을 것 같고, 실기는 2월 24일쯤에 업로드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3월달 시험 자체가 지금 곧 원서 접수를 시작할 때쯤이니까 아마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문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1회차가 간접적으로 봐야 되는 키워드 위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키워드를 찾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서 약간 유출을 해서 찾는 키워드를 찾는 문제를 좀 더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할 때도 그 사항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파트를 나누어 1번부터 15번까지, 그 다음에 16번부터 25번까지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ERP 회계 1급은 뭐 아시다시피 25문제입니다. 근데 25문제 중에서 ERP 회계 2급하고는 거의 똑같이 갑니다. 2급하고는 문제가 나오는 수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살만 붙여서 이제 나오는 문제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ERP에게 2급을 하고 나서 ERP에게 1급을 하시는 분들은 회계를 할 때 실기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약간 시간적으로 인해서 좀 배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형 기준으로 1에서 3번은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4에서 14번은 회계관리, 그 다음에 15번부터 20번까지는 세무관리,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게 ERP에게 2급과 동일한 문항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되는 게 21번부터 25번까지가 원가 회계, 원가 관리, 이 부분에서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2급 하듯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면 되고요. 문제에 대한 이제 그런 깊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사항에서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번부터 20번까지는 항상 지점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점에서는 이제 1번부터 14번까지는 본점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값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결과치를 찾다 보니 혹시나 해서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번부터 20번까지는 지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본점, 지점 나오는 거 꼭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21번부터 25번까지는 원가 관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점으로 조회를 해서 나오는 문제 형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당사는 ERP를 도입하고 회계와 관련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마쳤다. 다음 중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의 키워드 파악이 중요하다. 근데 직접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 설치건은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요게 키워드가 돼요. 이렇게. 이게 키워드가 되고, 자, 그러면은 키워드 파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어디에 나온다 했었죠? 맞아요. 시스템 관리 쪽으로 해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열 필요는 없고요. 이 두 개만 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맞죠? 자, 회사 등록 정보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다 읽어보고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환경 요소에서 검색을 해서 찾으세요라는 분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환경 요소를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여기서 조회하면은 약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추천을 드리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조회 구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해가지고 검색을 해라 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회계 쪽만 검색을 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회계 쪽으로 아닌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전체를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낫고요. 그렇다고 하나하나씩 다 찾아봐요? 이거 못 찾아요. 찾다가 시간 다 날려버려요. 40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4초 만에 끝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F를 이용을 해서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 이제 유형 설정에 대해서 이 설정하고 일치를 하는가 그 여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관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돼요. 물론 이 문제는 1년에 한 4-5번 이상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면 할수록 파악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찾기 키워드는 컨트롤 F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컨트롤 F를 잘 눌러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전표의 관리 항목 중 사용 부서로 예산을 통제한다. 그러면은 통제라고 치면 돼요. 자, 그러면 통제라고 치면은 몇 개 나오는데 예산 통제 구분이라고 나와요. 회계 20번 예산 통제 구분.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뭘로 돼 있어요? 몇 번? 그렇죠. 설정은 1번으로 돼 있죠. 그럼 뭘로 돼 있어요? 사용 부서로 예산을 통제한다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부서별로 예산을 통제한다 라고 하면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거래처 등록 시 거래처 코드는 5자리로 자동 부여된다. 여기에 거래처 코드라고 치면 돼요. 자, 그러면은 회계 25번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가 있는데, 자, 유형 설정은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가 몇 개로 돼 있어요? 5로 돼 있는 거죠. 이건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로 돼 있으니 5자리로 자동 부여된다 라고 하면은 맞는 표현이 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표를 복사하여 전표를 입력할 수 없다. 전표라고 치면 돼요. 자, 전표 출력이에요? 아니죠. 전표 품위 내역도 아니고 전표 복사 사용 여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잘 찾으시면 되고요. 자, 전표 복사를 쓸 수 있냐 못 쓰냐 했을 때 0번이라고 하면은 사용 불가죠. 근데 설정 몇 번 돼 있어요? 1번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뭘로 돼 있어요? 전표를 복사해서 입력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설정은 있다는 의미가 돼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고정자산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은 비망 계정으로 남겨 관리한다. 자, 그러면은 상각이라고 치면 돼요. 자, 고정자산 완료 시점까지 월할 상각 여부인데 여로 돼 있어요? 부로 돼 있어요? 부로 돼 있잖아요. 자, 월할 상각 여부는 부로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 게, 여러분들 회계 이론에서 학원에서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회계 이론에서 상각이 다 끝나면은 이게 영원으로 되어 있으면은 자산 자체가 존재를 안 한다고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회사의 내부에서도 이거 분명 기계장치 잘 쓰고 있는데 왜 존재 안 하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각이 다 종료가 되면은 금액을 1,000원만큼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은 현재 이거는 매각한 게 아니고 상각이 다 끝난 거니까
1,000원은 남겨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 얘기를 학원에서는 잘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수업 이게 시수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 쪽에서는 그게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를 또 가정 설명하려면 몇 분 걸리니까 설명 자체를 안 합니다. 저도 그걸 예전에 한번 하다가 이제 이후부터 이제 시간에 쫓겨서 거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상각이 끝나면은 1,000원 남긴다고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고정자산 완료 시점 월화 상각 여부는 현재 지금 부로 돼 있어요. 이제 상각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뜻은 뭐냐? 1,000원 남기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각 완료 시점까지 월화 상각 한다고 하면은 거의 0원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1,000원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에게 1급. 자, 문제 2번입니다. 당사의 프로젝트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프로젝트가 키워드가 됩니다. 회계 2급에서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고요. 회계 1급에서는 몇 번 출제가 되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본사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진행으로, 그러니까 구분 칸에 보시면 되는데, 이 구분 칸에 보시면은 진행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료됐다는 거는 이미 끝났다는 거가 돼요. 그러면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죠. 현재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니까 1번에 대한 얘기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등록된 프로젝트의 원가 구분은 모두 제조 원가 구분이다. 제조 원가 구분인가요? 이게 전부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칸에 보시면 돼요. 원가 구분, 여기. 자, 맞는지 하나씩 다 대조해봐요. 선생님, 저는 시간 없는데요. 이거 뭐 하는데 얼마 걸려요? 그냥 하면 돼요. 자, 맞아요. 여기까지는 제조예요. 울산 공장까지는 제조인데, 대전 공장, 춘천 공장, 본사 뭐예요? 도급이잖아요. 그럼 100%다 제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프로젝트 분류는 동부, 중부, 남부 3개의 분류가 등록되어 있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프로젝트 분류 여기 있습니다. 동부, 중부, 남부. 자, 볼까요? 중부, 남부, 중부, 중부. 동부 있어요? 동부는 없죠. 예, 동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3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울산 공장 프로젝트는 원가 구분은 제조, 프로젝트 유형이 직접 프로젝트이다. 1, 2, 3번 다 틀렸으면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자, 맞나 안 맞나 볼까요? 자, 프로젝트 유형은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가 구분은 제조인 거 맞죠? 아까 우리 제조인 거 확인했잖아요. 3번에서.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3번입니다.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 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키워드는 뭐예요? 계정 과목이잖아요. 이게 키워드예요. 근데 이번 ERP에게 1급은 직접적인 키워드 위주로 나오네요. 자, 계정 과목의 키워드면은 관련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계정 과목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입니다. 자, 1번. 132번 대손 충당금은 131번의 차감 계정 과목이다. 여기에 숫자가 다 있어요. 관련된 숫자를. 관련된 숫자에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그냥 찾으면 돼요. 그래서 헤맬 필요 없이 왼쪽에 있는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좌 자산에 클릭을 해서 132번입니다. 대손 충당금. 뭐에 대한 거일 것 같아요? 당연히 성급금에 대한 거죠.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관련 계정 131번. 맞아요? 틀려요? 맞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2번 511번. 복리후생비는 세분화를 관리하고 있다. 자, 그럼 과연 세분화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511번은 한번 봅니다. 여기 제조원가 511번. 자, 511번인데 511번에 플러스 키가 있죠. 이게 이제 51100은 메인이고요. 그 51101, 02, 03, 04, 05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위하고 프로그램하고 스마트 A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브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요 계정 과목이고 서브 계정 과목은 세목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십자가 형태 있잖아요. 이 십자가 형태를 클릭을 하시면은 51, 01, 02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분화 시킨 거죠. 근데 재무제표 반영에서는 5100으로 해서 합산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주요 계정 과목과 세목 계정 과목을 구분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51, 01, 02 해가지고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분화 안 돼 있으면은 틀린 거고 세분화 돼 있으면 맞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 3번 254번입니다. 예수금 계정은 프로젝트별로 2월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아마 이거 아닐걸요. 예수금은 프로젝트 자체가 없거든요. 원래는. 자, 그래서 251번부터 시작하는 이 번호에 따라서 갑니다. 254번 예수금. 예수금의 뜻은 뭐예요? 직원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예수금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의미가 뭐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게 프로젝트예요. 회사의 계획 목표 이런 거죠.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금은 뭐예요? 직원들의 세금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는데 확인하는 게 가장 제일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이용을 한다고 돼 있다는 의미는 틀린 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있냐? 이 프로젝트가 없죠. 없어요. 프로젝트 없어요. 만약 프로젝트 있다고 하면은 여기 코드 칸에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뭐 F2번 눌러가지고 여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딱 D1 해가지고 프로젝트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2월 하도록 설정돼 있다면은 체크해주면 2월 하도록 설정돼 있다는 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없던 거니까 삭제하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죠. 2월 하도록 설정돼 있는 것도 없고 존재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지 2월 항목이 되는 건데 체크 안 돼 있으니까 또 2월 항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104번입니다. 기타 재예금 관리 항목은 자본계정 과목을 입력할 수 있다. 자, 104번이잖아요. 자, 그럼 104번 자 클릭해요. 기타 재예금 이렇게 자금 과목을 입력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금이라고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자금 과목. 자, 그러면은 입력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금 과목 돼 있다는 거는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4번입니다. 4번부터 14번까지는 회의관리 쪽으로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의관리를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당사는 회계팀 접대비로 편성된 예산 30만원을 2024년 6월 1일에 여비교통비로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예산 전용 작업을 직접 수행한 후 여비교통비의 잔여 예산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를 한답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에 문제 나왔어요. 2번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문제 파악을. 첫 번째는 접대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 중 30만원을 여비교통비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전용이라는 뜻이 이제 한자어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하자면은 그냥 이동시키는 건데, 접대비 예산 3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 여비교통비를 바꾸겠다는 뜻이고요. 여비교통비를 옮겨 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반영한 후에 이 여비교통비를 에 대한 예산이 30% 올라가겠죠. 30만원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접대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30만원 내려가게 됩니다. 금액 확인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거에 따른 잔여 예산은 얼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남아있는 이 잔액 자체에 플러스 30만원 올려주면은 그게 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170인지 270인지 370인지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방법을 잘 파악을 해서 시험 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볼 거냐? 자, 키워드는 예산입니다. 키워드는 예산이고요. 예산 편성, 예산 신청, 편성, 조정이랑 있는데 요거는 예산 조정으로 보셔야 돼요. 편성 다 해놨거든요. 다 해놨고 거기에서 이 예산을 여비교통비로 옮기는 거니까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 집행을 조회한다는 거는 예산 실적 현황을 보시면 돼요. 회계 2급 때 나오죠. 회계 2급 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서 문제 수행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ERP 회계 1급 자체가 상세하게 하면은 좀 풀이 해설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리를 좌클릭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예산, 뭐죠? 조정하라 했죠? 예, 조정하는 거니까 조정 입력에 좌클릭합니다. 자, 날짜. 몇 며칠? 6월 2일이죠. 자, 그래서 조정을 할 거고요. 계정 과목은 굳이 뭐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요. 두 가지 이렇게 할 거니까 할 필요 없고, 2024년도에 신청이니까 자, 조정 누르면 돼요. 날짜는 뭐 6월 2일도 돼 있긴 한데 사실 굳이 6월 2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네, 6월 달에 그냥 조정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회계팀 접대비니까 813번입니다. 이걸로 해주면 되고, 이 6월 달에 있는 이 접대비 300만원 있잖아요. 이 300만원을 이제 까내릴 거예요. 300만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비교통비에 30만원을 올릴 거는데, 굳이 여비교통비에서는 사실 조정할 필요는 없고요. 접대비에서만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비교통비 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조정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날짜는 이제 6월달 거고, 조정 일자에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사실 굳이 뭐 6월 2일자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몇 월 며칠? 2024년 6월 2일. 조정 대상 월은 6월. 맞죠? 구분은 뭐예요? 예산 전용입니다. 옮기는 거잖아요. 추경 예산 아니에요. 추경 예산은 말 그대로 추측을 해서 예산을 다시 이제 편성을 해서 해가지고 뭐 증가시키든지 빼든지 뭐 라라라 하는 거고, 예산 전용은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러니까 타기정 의로 대체, 타기정 에서 대체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 전용입니다. 자, 뭘로 바꿔주면 돼요? 조정 과목. 여비교통비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812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조정 항목은 어느 팀이에요? 회계팀이죠. 그래서 회계팀을 해서 얼마 조정할 거예요? 30만원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나왔죠. 문제에서. 작년에 이미 나왔었어요.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있는 문제를 참고해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럼 조정 내역은 뭘로 해주면 돼요? 이거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근데 굳이 적으려면은 접대비에서 여비교통비 전용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30만원이 해가지고 쭉 내려가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일단 기존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안 보여줘가지고 난 모르겠는데 아마 30만원에서 60만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거는 끝났고 그럼 나가면 돼요. 자, 금액 잘 기억해 주세요. 아까 접대비가 300만원 돼 있었고 여비교통비 60만원 돼 있잖아요. 아마 여비교통비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접대비는 300만원에서 30만원 빠지니 270만원으로 다운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산 실적이 나오죠. 클릭합니다. 자, 몇 월 달 것만 조회하면 돼요. 문제에서 6월 달 것만 조회하면 돼요. 승인 집행이에요? 결의 집행이에요? 승인 집행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접대비 예상 금액이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아까 저 얘기했듯이 30만원 내려갔고요. 그 다음 여비교통비는 30만원에서 60만원 된 게 아니고 아까 그 금액 그대로 아까 제가 정정을 할게요. 그래서 60에서 90으로 올랐어요. 금액이 올랐죠? 올라가고 확인했죠? 자, 확인했어요. 자, ERP에게 1급은 이렇게 확인해 줘야 돼요.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 예산 얼마 남았어요? 여비교통비 얼마? 37만원. 접대비 얼마? 27만원 남는 거죠. 자녀 예산 보는 거죠. 자, 얼마예요? 정답? 그렇죠. 정답은 37만원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얼마 남았던 거예요? 7만원에서 30만원 올렸으니 자녀 예산은 37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5번입니다. 강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L3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으로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본점에 2024년 3월 한 달 동안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업무용 승용차를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잠시 수정할게요. 자, 이 문제는 문제에서 어떤 거냐면은 키워드가 뭐냐? 관리 항목이 키워드가 돼요. 자, 관리 항목은 제가 늘상 강조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회계 1급에서는 당보손님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 항목에 대해서 만약에 한 개만 물어본다 그러면은 관리 내역 원장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 항목에 대해서 두 개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관리 내역 현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관리 항목을 하나만 물어보냐 두 개를 물어보냐 이거를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관리 내역 원장인 거고 그 다음 현황인 거고 하나만 물어보면 관리 내역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거 관리 항목 몰라서 많이 틀려요. 알아서 틀리는 게 아니고 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매우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항목이 키워드가 되고요. 관리 항목 원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뭘 볼까요? 잔액을 보시면 돼요. 자, 본점이고요. 관리 항목은 여기 클릭을 해서 L3라고 치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치면 되죠. 치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냥 치면 돼요. 네. 자, 학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냥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자, 관리 내역. 처음부터 끝까지. 기표기간 언제예요? 3월 한 달 동안이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보면 되고 차량 유지비는 뭐예요? 판관비예요? 제조예요? 판관비잖아요. 82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가 기말전액 보면 되죠. 어느 게 제일 많아요? 그렇죠. 딱 봐도 뭐예요? 이거죠. 8902 이게 정답이 되죠. 890 있어요? 없네? 없구나. 802 없네. 없으면 이거 제외. 이거 제외. 이거 제외하고 그러면 그 다음 차순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많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많죠. 이거는 존재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원래는 890게 제일 많은데
없으니까 그냥 제외하고 이 4개 중에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6467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죠.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한국 생산 본점의 2024년 2월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회계 그 ERP회계 2급에서도 출제된 문제고요. 이걸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두 가지의 그 ERP회계 2급에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총계정 원장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각각 계정 과목으로 해서 검색을 하는 거.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귀차니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렸고 회계 2급에서 회계 1급도 똑같이 안 보여드릴 예정.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돼요. 기억 안 나시면 여기라도 보셔야 돼요. 기억 안 나시면. 그러니까 ERP 회계 쪽에는 정석이라는 게 있으면서 약간 우회가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달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1월 개표. 이것도 역시 뭐 전표 조회 다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월개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월개표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은 1월개표를 이용을 해요. 자, 어디 있어요? 1월개표. 예, 전표 장부 관리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이고요. 자, 2월달 거만 조회를 합니다. 2월 28일이에요? 아니에요. 올해 6년입니다. 2월 29일입니다. 나 얘기했어요. 2월 29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회할 때 2월 28일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2월 29일이에요. 네. 자, 봅시다. 상품 매출액은 2억 2억 1,500만 원이다. 자, 상품 매출만 봐야 돼요. 2억 1,500 맞아요? 아니죠. 자, 1번 틀렸어요. 왜요? 상품이 아니죠. 제품 매출액이 2억 1,500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1억 4,350만 원이 매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매용 상품은 모두 현금 매입했다. 상품이에요? 상품 매출이에요? 매입이니까 맞아요. 상품이에요. 상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품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합니다. 상품에. 근데 이게 현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몰라. 여기에 요 날짜를 다 클릭해 보셔야 돼요.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현금 매입했나 확인해 봅시다. 자, 현금 매입했어요? 아니죠. 틀렸죠. 여기서 이거 딱 하나만 봐도 틀렸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자, 외상. 자, 외상 이렇게 돼 있죠. 그 뜻은 뭐예요?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외상을 했어요? 외상했다는 거잖아요. 현금 매입이 아니고 외상을 했다 이 뜻인 거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외상매출금 1억 원 회수하였다. 외상매출금. 회수는 어디에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이것부터 알아야 되죠. 회수 대변입니다. 돈 받았고 외상매출금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상실했죠. 맞아요? 틀려요? 1억 원 회수한 게 맞아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1억 원 회수했다. 틀렸죠?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 제조원가 중 여비교통비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제조원가 쪽 볼까요? 자, 제조원가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여비교통비가 있어요. 제조원가 쪽입니다. 판관비 아니에요. 자, 현금으로 모두 지출했다 라고 되어있죠. 여기 봐도 되겠구나. 자, 요렇게 보시면 되죠. 자, 현금 지출한 게 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해당이 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7번입니다.
당사는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 중 한국 생산 본점의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손익계산서 키워드면 손익계산서 봐야 될까요? 노노노노노노노. 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손익계산서 쪽은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있습니다. 항상 이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제 유튜브에서 이제 의외로 이제 여러 번 보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그래서 매 차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막 지루해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는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재무제표 관리 쪽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키워드인데, 관리가 이제 길이 이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갈림길이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표시가 이제 표지판을 이제 딱 보고 갈림길이 3개 있다고 쳐요. 자, 우리가 산 타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산 탄지 안 탄지 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803이라고 생각을 해요. 803 국립이죠, 이제. 803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갓바위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수능 치시는 이제 자녀분들 있으면 어머니들이 갓바위에 올라가가지고 100일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심 어린 소원을 하나 해주면은 들어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갓바위는 저 아버지하고 이제 많이 갔었죠, 저도. 그래서 갓바위로 가는 길이 이제 2갈래가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갓바위로 가는 길이 대구에서 이제 가서 이제 출발하면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올라가는데. 근데 경산 와천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면은 15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2가지의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길로 갈 거냐, 뒷길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 손익계산서 똑같이 3가지의 갈래길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 거냐, 내가 이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판에 이렇게 딱 걸어봐요. 손익계산서로 갈 거냐, 아니면은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갈 거냐, 아니면은 관리항목별 손익계산서로 갈 거냐. 서론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풀이해서는 좀 길긴 하지만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알아두면 시험 때 잘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냐? 손익계산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사회계 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주로 이제 키워드가 분기, 반기, 그 다음에 월별 해가지고 조회를 하는 방식이 주로 기간별 손익계산서입니다. 근데 마침 분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는 이제 그런 이제 관리 항목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프로젝트가 이제 가장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관리 항목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장 강한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로 볼 거냐, 프로젝트로 볼 거냐. 프로젝트가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선택을 해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이 갈래가 3가지 길로 나눠져 있어요. 손익계산서 키워드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연습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제일 끝에서 4번째 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JT별로 해서 자 클릭을 해요. PJT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분기 거를 물어보죠. 그래서 PJT 분류는 중부인지 남부인지 안 적혀 있습니다. 취소 누르고, PJT는 뭐냐? 아무 얘기 없죠. 그럼 전체를 물어봐요. 전체. 아무 얘기 없으면 전체를 물어봐요. 전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간은 1분기는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단위로 끊으셔야 돼요. 3, 6, 9, 12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계정별로 해서 해가지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공장, 광주공장, 부산공장, 울산공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찾으라니 영업이익 이쪽으로 보아주시면 되죠. 자, 정답 뭘래요? 그렇죠. 부산공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산공장 300-120-00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8번입니다. 당사는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동안 한국 생산 본점에서 외상매입금 계정이 많이 감소한 거래처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외상매입금 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거래처가 키워드가 되겠네. 계정감은 키워드가 아니겠다. 자, 거래처가 키워드가 되니까 뭐예요? 거래처 원장인 거예요. 거래처라는 이름이 없고 그냥 외상매입금만 돼 있으면은 총계정 원장. 근데 거래처가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해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표정보 관리에 보시면은 자, 거래처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계정별에서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251번으로 보아줍니다. 자, 기표 기간은 2024년도 1분기입니다. 자, 거래처는 이제 됐고요. 자, 그냥 끝까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이 많이 감소한 거래처예요. 그러면은 감소 칸에 보시면 되죠. 자, 이 중에서 물어본다는 거는 DN 상사, 나라 실업, 종류 실업, 유신 상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흥정자는 안 물어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는 누굴까요? 그렇죠. 정유실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우실업입니다. 그래서 정우실업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2024년 3월 말 결산 시 미수금에 대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편집하다가 9번 문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회계 2급하고 회계 1급에 무조건 나오는데 이제 키워드가 이제 1%의 대손 충당금이고 요거는 그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조회를 하면은 만약에 이제 설정을 할 때 해당 미수금 잔액에 1%만큼 해서 대손 충당금이 존재를 했을 때는 이거를 차감을 해서 이 금액만큼 나온 문제에서 해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플러스 금액이다 라고 하면은 정답은 이제 뭐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환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1번 아니면 2번, 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3번 아니면 4번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회의관리에서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3월 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보시면은 미수금 금액이 있을 거예요. 미수금 금액 459-598-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이 459-598-000원에서 몇 프로만큼 설정해요? 그렇죠. 1%만큼 설정하죠. 1%만큼 설정하고 거기에 대손 충당금 금액을 빼주시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은 2114020원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 금액이에요?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플러스 금액이죠. 플러스 금액인 경우에는 답이 1번 아니면 2번,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3번 또는 4번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2114020원이니까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회계 1급 문제 10번입니다.
자, 다음 거래 내용을 전표 입력한 후에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서 2024년 1년간 보험료로 인식할 기간비용은 총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거래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1일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 건물의 화재 보험료를 주식회사 우리보험에게 300만원에 계약하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합니다. 자산 계정으로 분기하고요. 대체 계정은 821번이고요. 계약 기간은 5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양편 넣기로 합니다. 양편 넣기도 굳이 몰라도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전표 입력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표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 비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그럼 두 번째는 기간 비용 현황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300만원에 계약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체를 했고요. 자산 계정으로 분기하랍니다. 선급비용 해라 이 뜻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표 입력, 전표 정보관리에서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입니다. 자, 본점으로 하고요. 날짜는 5월 1일로 잡아줍니다. 자, 뭐 품위내역 필요 없어요. 사실 유형은 그냥 일반으로 하고요. 그래서 구분은 차변에 선급비용 잡아주고. 자, 코드 넣어줘야 돼요. 자, 우리 보험. 자, 금액 얼마? 300만원. 자, 뭐 증빙 전자 뭐 필요 없고요. 자, 여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시작이라고 종료일이 있어요. 이거 꼭 넣어줘야 돼요. 시작이 2024년 5월 1일, 종료일 2025년 4월 30일. 이거 꼭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넣어주면은 안 넘어가요. 그래서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지금 가려져가지고 일단은 화면 분할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대체 계정 꼭 넣어야 돼요. 대체 계정은 821번 보험료로 잡아줍니다. 자, 그 계산 방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F2번 누르면 양편 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먼저 입력을 해줘요. 그래야지 기간비용 현황에서 이게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자는 김은찬으로 돼 있고요. 지금 승인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이 승인이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미결돼 있죠. 미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전표 승인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표 승인 해제를 자 클릭합니다. 전표 승인 해제 클릭하면은 5월 1일 거를 자 해가지고 지금 승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승인을 해줍니다. 자, 승인 처리. 자, 이게 급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넣어줘요. 대변에 뭘로 했냐.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보통예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해줍니다. 대통상 없나? 아, 01이구나. 여기 이제 신한은행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300만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승인 나는 경우도 있고 미결 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제가 입력을 다 안 해서 지금 미결 났거든요. 지금 원래 김은찬은 승인 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체크해서 다시 이제 조회를 할게요. 조회해서 체크하고 여기 그 다음에 승인 처리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라인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비용 현황으로 이제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기간비용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이제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해주면은 우리보험께 이렇게 나와요. 이걸 승인을 해줘야 넣는 거고 승인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떠요. 뜨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안 뜬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기간비용은 총 얼마인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보기에는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다는 여기로 보시는 게 기간비용 현황에 클릭을 해서 조회를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거 82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회 기간 비용은 얼마? 이 금액이 되는 거죠. 201365 이게 24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에서 이제 못 보겠으면은 기간 비용 현황으로 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회 기간 비용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01365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11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의 회계 담당자는 거래처 주식회사 영은실업의 4천만원, 주식회사 제동의 3천만원 여신한도액을 설정합니다. 여신한도액 설정 후에 2024년 6월 30일 기준 여신초과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신한도액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대출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신 초과액이 이제 큰 거래처는 어디냐. 자, 이거는 이제 찾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검색해서 여신이라고 치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자, 일단은 시스템 관리에 클릭을 해서 자, 여신 한도액을 보려면은 여기 일반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회사에서 영은 실업에 대한 여신 한도액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 거래처 등록에 여신 한도액을 본래 이렇게 딱 넣어놔야 되는데 4천만원과 3천만원 여신 한도액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영은 실업과 제동인 경우에는 최대 한도 금액을 넣어놨긴 하지만 자, 그럼 여신 한도액에 대한 내용에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 중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항에서는 지금 여신 한도액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신 한도액을 설정한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은 실업의 여신 한도액을 자 설정해줘요. 뭐 얼마? 4천만원. 그 다음에 제동에다가 3천만원 여신 한도액을 딱 걸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딱 걸리죠. 이렇게. 자, 걸어놨죠. 걸어놓으면은 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년도 기준 여신 초과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지 고르랍니다.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게 더 빨라요. 채권, 채무, 잔액 조회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신 한도 체크라고 있어요. 이게 여신 한도 체크가 있고, 자, 이걸 체크를 했을 때 본점하고 기준 일자는 2024년도 6월 말을 기준으로 잡아요. 자, 그럼 거래처 분류는 없고요. 거래처는 그냥 아무 설정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신 한도를 지금 제동과 영은 실업 쪽에서 지금 한도를 지금 했고요.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한도 초과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5번에 해당하는 중원은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동, 영은 실업, 하진테크, 그 다음에 상상유통. 2번 하진테크는 관계없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 중에 하진테크는 제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정을 다 해놨어요. 해놓고 나서 여신 한도 초과의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3억 2,483만 6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의 2024년 3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3,700만원입니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에 이와 관련된 결산 수정 분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소모품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소모품이 이제 자산인지 비용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소모품은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럼 자산에 해당하는 그 표가 어디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중에. 그렇죠. 재무상태표죠.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유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어디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서 재무상태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3월 말입니다.
자, 소모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소모품의 당시 구입 금액은 얼마냐면은 6,700만 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기말 재고액은 얼마 남았냐니까 3,700만 원 남은 거예요. 자, 구입한 금액이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맞아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번과 2번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을 했다. 사용을 했죠. 그러면은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를 했을 거고, 그럼 만약에 반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뭘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비용은 거래의 8요소 중에서 비용의 발생 어디예요?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B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사용했으니까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그럼 대변에는 뭘로 처리해요? 자산은 언젠가 비용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산은 감소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당사는 사용 부서별로 회의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2024년 1년 동안 한국 생산 본점에서 회의비 계정 지출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회의비입니다. 계정 과목이죠. 근데, 문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전년 대비라고 돼 있거든요. 전년 대비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번 연도, 당의 연도죠. 그래서 당의 연도죠. 그 다음에 전년도. 그럼 뭐예요? 전의 연도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표가 있어요. 어딜까요? 회의비는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이면은 재무제표 중 어디예요?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작년 대비 얼마만큼 더 썼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보면 돼요? 1년 동안. 그렇죠.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전년 대비 얼마 더 썼냐라고 했을 때 어느 부서냐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근데 손익계산서를 보자니 이거는 총액으로 이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총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이거를 유출했을 때 손익계산서가 답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단기랑 전기랑 볼 수 있는 표는 맞는데 이 부서를 못 봐요. 그냥 볼까요? 자, 12월 말로 해가지고 회의비를 잡습니다. 자, 회의비는 비용이죠. 자, 그랬더니 236만원과 230만원인데 만약에 금액으로 했을 때 이 차이 금액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6만원이 정답이 돼요. 금액으로만 계산했을 때. 근데 어디?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쓴 부서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부서는 어디로 볼 거냐면은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또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보면 되는데,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하면은요, 부서별로 볼 수는 없어요. 출력 구분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해서 전년 대비가 있긴 하지만 못 보죠. 못 봐요. 왜냐면 부서별로 얼마 썼는지를 못 보기 때문에 못 봐요. 근데 증감률을 퍼센트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안 돼. 못 봐요.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뭐예요? 관량목별 손익계산서로 보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몇 번 여러분 연습할 때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그래서 뭘로 볼 거냐? 부서별로 봐야 되죠. 자, 관량목별 손익계산서 부서별이고요. 부서는 전부 다 클릭해주면 됩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가장 지출이 큰 데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회의비로 봤을 때. 회계팀, 영업부, 생산부, 자재부 어느 쪽? 근데 금액을 딱 봤을 때는 자재부가 제일 많이 쓴 걸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재부로 해서 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자재부죠?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게 1급 문제 14번입니다. 한국생산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차량을 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번호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업무용 승용차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여기 키워드가 되죠. 자, 승용차다 라고 하면은 내 손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산이면은 예산 쪽으로 손이 가면 되고, 어음이나 그런 쪽은 자원관리니까 자원관리 쪽에 손이 가면 되고, 승용차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 되죠. 업무용 승용차 관리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자 클릭을 해서, 그럼 어느 걸로 봐야 돼요? 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차량 등록 쪽으로 해서 보아줘도 되고, 운행 기록으로 해서 봐도 되겠고, 관리 비용으로 해서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차량 등록부터 자 클릭합니다. 리스인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임차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 구분에 자 클릭하면은 렌트, 자가, 리스, 직업 명의 차량, 스타렉스는 지금 렌트예요. 그러니까 리스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았을 때 리스라는 부분을 찾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리스. 자, 볼까요? 자, 봉고, 리스, 그랜저, 스파크, 소나타, 산타페 이렇게 어떤 거예요? 봉고를 리스로 쓰고 있는 거죠. 차량 번호 뭐예요? 1390은 리스로 쓰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4번에 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부가가치세 관리 및 메인 매출장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지점입니다. 15번부터 20번까지는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부가세 신고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이름이 있죠?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부가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잘 기억해주세요. 지점이에요. 본점 아니에요. 지점입니다. 지점으로 해서 일단 춘천지사로 하고요. 날짜는 1기 확정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주면 되죠. 자료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불러오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자, 불러오기 했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신고 업태는 제조 도소매이며 종목은 기계장치이다. 자, 이건 어디 보면 돼요? 과세 표준 보면 되죠. 과세 표준에 클릭하면 나와요. 기계장치 종목 업태 뭐예요? 도소매입니다.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자, 과세 표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당 과세 기간에 납부할 세액 2,614만 원이 계산되었다. 납부할 세액 얼마예요? 2,614만 원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매입세액 중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으로 300만원 세액이 존재한다. 고정자산 매입 11번 날이었죠.
300만원 있어요? 오케이.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매입 내역 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50만원이 존재한다.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 날에 이제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아니죠. 의제매입도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으로 통합을 해서 한 거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줘요. 14번 날에. 그러면은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매입 내역 중에서 매입으로 50만원의 세액이 존재한다고 되어있잖아요. 50만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5만원이죠. 세액은 5만원이고 50만원은 뭐예요? 공급 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